공직자로서 뇌물죄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나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내가 청첩을 했어. 금액이 사교적인 의뢰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좀 온나라가 좀 시끄러워요. 좀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많은데 요즘은 뇌물죄 관련이에요.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 내용 저도 유튜브 통해서 저도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결혼식에 축의금 받는 게 뇌물죄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결혼식 하면 다 축의금 받으면 다 뇌물죄네?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우리 독자분들한테 차라리 설명해 주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뇌물죄가 되고 어떤 경우는 뇌물죄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혼사를 앞둔 그런 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저것 막 하는 것보다도 가장 좀 적확한 판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3노 3931 판결의 축의금 관련된 내용이 가장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대법원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뇌물죄가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정리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사실을 보면은 피고인이 이제 행정지자체 소속으로서 산업안전 지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자녀분 혼사에서 청첩을 하고 청첩받은 사람들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한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안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피고인은 자기 시내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지도 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두었던 명함으로 일괄적으로 청첩장을 보내 대상 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나 명함 받은 사람은 한 3,000명도 넘을 것 같아. 진짜 1년 지나고 나면 그 명함이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에요? 명함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친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예요. 1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대부분 축의금 모두 뇌물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고 단지 과장의 직위에서 업무상 알게 된 수검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냈고, 피고인이 그 이전에 위 공여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낸 축의금에 대해서 다 뇌물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의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업무에 네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면은 대가성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너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사했다면 사교적 의뢰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뇌물죄의 기본적인 흐름을 잡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에요. 내가 청첩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결혼 혼사 있대. 그러면서 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민경철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축의금 낸 걸 저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누구 이런 이름으로 축의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렇게 내 대상업체라는 걸 밝힌 그런 축의금은 사실 그날이나 그 다음날 돌려줬으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뇌물죄가 된다고 한 이 판례는 나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내가 청첩을 했어. 금액이 사교적인 의뢰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례가 보면은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혼주인데 저 사람이 김갑동 이름으로 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개인 이름만 썼지 누군지도 안 써놨어. 무슨 회사라고 써야 나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나한테 고의가 없다고 봐요. 두 번째, 나하고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동창인데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와서 축의금도 못 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나도 쟤한테 축의금이나 부조를 한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 내가 축의를 못 받는다는 건 그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축의금의 정도가 밥값 정도인 경우는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이 판례는 5만원 밥값 대접하고 5만원 받았는데 내가 이 5만원 받았다고 내가 뭔가 대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화합만 보낸 경우는 뇌물로 안 봤어요.
화환은 한번 오면은 폐기를 해야 되거든. 이거 화환 어디다 딴 데 쓰겠어요? 근데 물론 화환의 금액도 고려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쯤 되면은 이거는 대가성 인정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 워낙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럼 공무원들 다 결혼만 시키면 다 뇌물죄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들한테 좀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찍게 된 거고요. 공직자로서 뇌물죄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뇌물죄 수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뇌물죄는 준 사람도 줬다고 말하기가 싫고 받은 사람들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해하기가 딱 일치하거든요. 축의금은 통상에 이렇게 봉투를 전달하는 뇌물과 다르게 경조사를 빙자한 뇌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어떤 경우에 뇌물죄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뇌물죄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경조사 치를 거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막 허점투성이야. 딸 결혼식도 몰랐다. 내가 청첩도 안 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야에서는 권성동이 재판 마치 여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뇌물죄 공방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훨씬 더 지금 더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데 뇌물죄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시끄러운 이 현상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상 보셨으니까 공무원들도 요것만 피해서 청첩하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사람을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